반갑습니다. 어 어 지금 저희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 세 번째 시간인데 어 어 제가 같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했지만은 이게 한 차시인데 세 차시까지 세 번째 수업까지 돼서 학생들도 되게 이제 길어지고 늘어지고 하는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사실 우리가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요 파트가 거의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쪼금이나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도움이 크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지더라도 너무 지루해 하지 말고, 그리고 소리가 좋지 않다, 그런 말이 나와서 최대한 제가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네, 잡고 있는데 너무 되면 또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유의해 가지고 녹화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야기하다가 말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야기하다가 말았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작적 정의를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실제로 조작적 정의란 것은 우리가 어 사회 현상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어 결국에 수치화하고 어 수치화하고 객관화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한 지표를 가지고 어 새로운 어떤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상중하로 구분한다든지, 결국에는 점수로서 촉도를 표시한다든지, 이건 결국에 나중에 측정해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측정된 수치들이 어떻게 연구에 있어서 활용이 되는지는 제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에 조작적 정의는 요런 걸 측정이 가능하도록,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사실 우리 고등학교 2 학년 학생들인데, 2 학년 학생들이 이걸 실제로 음 실험법에서도 사용을 하고 질문지법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 요걸 측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는 않고 요런 걸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어떤 많은 모집단 내 어떤 표본을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고, 여기 보시면 연구기관인데, 여기는 우리가 연구 설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연구 설계를 하는데 연구 기간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유의하실 게, 연구 대상이 여기 보니까 부산시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500 명이잖아요. 근데 사실 연구 대상을 요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보시면 대상이 여기 아 유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그리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설로 청소년이라고 봤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봤는데 이 대상을 부산시 거주 학생들로만 한정하게 되면 결국에 대표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문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 결론은 여기 청소년들의 폰 중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결론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들이 부산의 사람들 부산 부산에 사는 학생들만 청소년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요런 표본을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표본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결과 가설 설정하는 가설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모집단을 어 모두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다 전부 다 조사해야 돼. 그게 바로 전수조사고요. 이 모집단 중에 일정 부분의 어떤 표본을 선정해 가지고 이 표본들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표본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 조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는 모든 모든 대상들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성 측면에서 또 그렇고 실제로 그 모든 대상을 다 조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모집단보다는 표본을 선정하는데 요 표본을 잘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표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거 보시면 부산 거주 그 고등학교 재학생 500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쪼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청소년을 이야기할 때 전체 뭐 우리 그 세계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청소년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게 가정한다고 하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부산시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500명 이렇게 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엄밀함이 떨어진다는 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요렇게 오류를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는데 부산시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500 명이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을 거고요. 인천도 있을 거고 경기도도 있을 거고 그쵸? 그다음에 뭐 부산도 있을 거고 울산도 있을 거고 뭐 경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500 명을 표본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서울 인구가 많잖아요. 경기 인구보다는 적지만 서울이 1000만이 좀 안 돼요. 경기가 한 1200~300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같이 해 가지고 여기서 한 250만 나머지 지역에서 250만을 할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전체 한국의 청소년들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부산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부산시의 고등학생들이 유독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시 자체가 어떤 스마트폰 자체가 아주 뭐 광범위하게 퍼져서 어떤 그런 그 지역만의 어떤 문화로서 그렇게 어 돼서 뭐 과다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과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 할당을 해야 되고 표본을 정할 때도 그냥 나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총 500 명의 재학생 중에 부산에 50 명이 실제로 이제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 50 명도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부산 내부에 여러 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뭐 해운대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영도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뭐 수영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북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뭐 3 개, 4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3 개, 4개 요 학교 내에서도 뭐 재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교 내에서도 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또는 뭐 한 2-3개 학교를 한 다음에 재학생들 중에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학생들 또 나누고 여기서 1 학년 학생 뭐 5 명, 뭐 2 학년 학생 5 명, 3 학년 학생 뭐 2 명 이렇게 5 할 수도 있지만 여건상 3 학년 학생 뭐 조사가 쉽지 않다고 하면 3 학년은 빼도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표본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분할을 해서 표본을 구성하게 되면 실제로 치우침이 없이 조금이라도 분할을 하고 나누게 되면 실제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어렵죠. 어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만큼 더 조금 좀 엄밀한 그런 이야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엄밀한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쳤는데 종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녁이고 좀 식사하고 뭐 이리저리 시험 출제를 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지는 않을 거고 저는 통합사에 시험 출제하고 다 끝내고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이에요. 내일 강의가 들어갈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오늘 그 여기 마무리하고 30분 정도 시간마다 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0 분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영강으로 어 그 우리 자료 수집 방법으로 한 타임 그렇게 30 분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내일 2 교시가 되겠네요. 그다음 강의가 내일 3 교시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또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데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설문지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 설문지가 바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질문지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회문화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 잘 알겠지만 1 학기 때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꼭 사회문화를 수강 안 하셔도 제 이야기를 들으셔도 됩니다. 이 질문지법 자체가 왜 이야기가 되느냐면 사실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은 어 2 개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간의 어떤 관계를 묻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연구 방법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연구를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자료 수집 방법이 거의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주제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과의 관계는 커플과 같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또는 평가에 있어서든지 뭐 수능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요거를 연계해 가지고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냥 쪼금 고급일 수도 있는데 고급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 더 좀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리고 가면 여기 보시면 이거 편안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 정도 그쵸. 사교성 정도 이런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뭐예요? 주관적인 관념입니다. 우리가 양적 연구가 주관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양적 연구는 주관적인 방법을 다루지 다 결국에 사회에 대한 거고 사회 현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동기라든지 인간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다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객관화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객관화한 다음에 요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통계 처리를 해 가지고 모수로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볼까요? 자료 수집. 연구 설계를 했으면 이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자료를 질문지법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작위 그쵸. 랜덤하게 무작위라는 것도 그냥 나 그냥 추첨해서 뽑았어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요런 어떤 표본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는 우리 컴퓨터로 난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그런 거를 임의로 정말로 임의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걸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 개 구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산 시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제가 아까 전국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아니면 연구를 바꿔야 돼요. 부산의 청소년 뭐 이래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부산의 청소년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부산 시내 5 개 구 선정하고 이들 구에서 소재한 고등학교를 구별 2 개 교씩 무작위 추출하여 10개 고등학교 선정하였다. 이후 조사원을 질문지를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학생 500 명인데 5 개 구 선정했고 5 개 구에서 구별 2개 교씩 무작위 추출했다. 그러면 결국에 학교가 10 개가 되는 거죠. 그럼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학교별로 어 10개 학교니까 학교별로 몇 명씩 그쵸. 500 명을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학교별로 50 명씩. 그쵸. 50 명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 학년 20 명 또 2 학년 20 명 뭐 3 학년 10명 하든지 아니면 20 명 10 명 20명 하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아니면 13 14 13 이렇게 하든지 맞나요? 50을 3 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또 학년별로도 이렇게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학교마다 요런 걸로 했을 때 1 학년 학생들만 만약에 50 명으로 한다고 하면 1 학년만 고등학생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표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런 거 어 제가 평가라든지 고런 걸 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상당히 세부적으로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한 다음에 자료 수집에 대한 그 결과 요런 것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사실 요거는 간단하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넉넉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설문지법이 정말 좋긴 좋아요. 설문지법 제가 그 다다음 페이지에 다음 시간에 설문지법의 어떤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설문지법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질문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상당히 구조화된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 뭐 어떤 선거 최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이 있었고 대선 그 설문조사 같은 거 딱 찍기만 하면 진짜 빠르게 뭐 5 분이면 다 돼요. 5 분이면 다 조사가 되는 겁니다.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클릭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어 설문지법은 그 아무래도 그 응답 자체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무응답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단점들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음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뭐 인간도 완전치 않고 어 개개인의 어떤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고 고쳐야 될 점도 있고 그러긴 할 건데 뭐 그래도 좋은 점만 봐야죠. 그죠. 좋은 점을 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설문지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수집을 하고 나면 모아 놓으면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수집을 했으면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사교성 정도랑 자신감 정도, 대인관계 정도 요런 걸 가지고 수치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 경우에는 뭐 10점 만점에 2점, 5점, 뭐 8점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중독 수준에 따라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조금 빈 데다가 한번 써 볼까요? 빈 데다가 한번 써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나타났다. 놀라라. 예 화이트 보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음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있고 분면이 있고 이렇게 분면이 있으면 어 그 X축이 중독의 정도예요. 중독의 정도고 어 Y축이 뭐 사회성 또 뭡니까? 사회성의 사교성, 자신감, 대인관계 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중독의 정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상중하로 나눴어요. 그러면 상, 중, 하 이렇게 나눈 겁니다. 상, 중, 하. 이렇게 나누고 실제로 사교성은 10점 만점이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성은 10점 만점에 2 점. 그러니까 상인 경우는 10점 만점에 2 점. 사교성은 10점 만점에 2 점이란 말이에요. 여기 10점 만점이 있는데 10점 만점에 2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중인 경우에는 5 점, 5점 정도. 하인 경우에는 8 점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사교성의 정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2 점, 5 점, 8 점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그 상중 하인 학생들이 뭐 500명 중에 중독성이 뭐 이런 학생들이 요도 뭐 한 200명 있고 요도 200명 있고 요도 한 100명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 중에서 점수가 막 분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막 있었을 겁니다. 여기도 있고 막 그랬는데 평균 점수가 요 정도 나왔다는 거고 여기서도 막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좀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점수가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료를 다 이게 평균을 내고 분석을 해 보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하나 점으로는 하나하나 그 학생들로는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중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음. 사교성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사교성의 정도가 중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로 가면 갈수록 사교성의 정도가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독의 정도가 하에서 중으로 상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어 실제로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의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여기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이런 연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잠시 또 볼까요? 화이트보드를 봅시다. 다시 나타났네 민망하게. 아 다시 보시면 그냥 뭐 사회성 정도나 중독의 정도를 보시면 이거를 그냥 요 평균을 안 내고
그냥 상중하 이런 거 없이 중독의 정도를 그냥 상중하가 아니고 중하도 있고 상중도 있다고 합시다. 그게 가다 보면 학생들이 요런 학생도 있을 거고요. 요런 학생도 있고 요런 학생도 있고 요런 학생도 있고 막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막 저 점점마다 막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런 어떤 우리 표본들은 아주 소수들만 있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렇게 있어. 막 뭐 이렇게 이 점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 500 명을 다 조사했는데 막 이렇단 말이지. 이렇다는 건 물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이터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향성. 그래서 우리가 중독의 정도와 사회성의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둘 간에는 부의 관계에 있구나.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관관계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질문지법 요런 거나 양적용 방법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같이 볼까요? 이거 공유를 해 놨다가 라이브가 이게 제가 라이브 할 때는 작년에 라이브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거의 수업을 라이브로 했었는데 라이브 할 때는 되게 편하고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녹화하려니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다기보다 좀 오히려 불편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 중독 자체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사교성이라든가 자신감, 대인관계 요게 다 점수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는 거죠. 가설을 검증하는 거고 가설 검증. 여기 앞에 나오는 요게 자료 분석이 되는 거죠. 자료 분석이 되는 거고 아까 썼었고요. 그래서 그 자료 분석하고 가설 검증이 분석한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했잖아요. 가설을 설정했고 이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은 양적 연구 방법만이 가지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랬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을 넣었네요. 그쵸. 그래서 고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여기까지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네요. 22분 지났는데 헐떡 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는데 아 한번 볼게요. 질적 연구 방법 보는데 질적 연구 방법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내일 날씨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2 교시 정도 되면 날씨가 꽤 추울 것 같은데 그래요. 그 그 제가 한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생각나는 예시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질적 연구 방법 관련해 가지고. 예. 예시를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 반장이 성식인데요. 종쳤네요. 성식이가 저한테 주말에 어떤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그 음식점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그 음식점 뭐가 그렇게 좋았냐?" 물었을 때 방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던 양적 연구 방법의 결론에 따른다면 음식점을 고를 때 우리 성식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이에요, 맛. 그런데 가격 대비 너무 음식이 훌륭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까워서 가기도 편하고 거기다가 샐러드도 무한 리필이고 음료도 서비스로 주고 그래서 본인이 10점 만점에 "만점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적 연구 방법.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쪼금 어떤 그런 느낌상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질적 연구 방법은 이 결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뭐가 그렇게 좋았니?" 물어보면 성시가 요즘에 썸 타고 있는 애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랑 같이 갔다 왔대요. 근데 어 요즘에 밖이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서늘하기도 하고 뭐 뭐 저녁 시간이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추워 가지고 그냥 뭐 그냥 무심코 들어갔대요, 걷기 그래 가지고. 아직 추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 음식점의 인테리어가 너무 막 앤틱하고 뭐 둘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막 막 너무 두근두근하고 그랬는데 식사할 때 뭐 그 여학생이랑 뭐 그 식사를 하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가지만 어 뭐 그냥 좋았답니다. 그냥 좋았고 그 여학생이랑 만날 때는 뭘 하든 좋았다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초점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그냥 뭐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기 그쵸. 동기라든가 뭐 거기서 이제 질적 연구 방법에서 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석적인 거 감정이입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더 정확한 예시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적 연구 방법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양적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인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파악하는 연구를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맞듯이 이건 양자 비교니까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다르다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양적 연구 방법 어 예 자연현상과 그 사회문화 현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양적 연구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둘은 달라야 한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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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계속 다르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구자의 요거 좀 특이할 일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 양적 연구 방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질적 연구 방법이 더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상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자의 경험, 지식, 직관적 통찰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인류학, 문화인류학 막 이런 데 연구함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질적 연구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참여 관찰법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료 수집 방법에서 나오겠지만 참여 관찰법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막 오지에 가 가지고 연구자들이 뭐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집단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원주민이라든지 완전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부족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막 본인이 어떤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성원 기록도 남기고요. 사실 일기라고 하는 일기가 아니라 사실 그런 거를 우리는 뭐 전문적인 용어로 뭐 인류학에서는 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나중에 가지 맨날 나중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 이 경험, 지식, 직관적 통찰인데 이게 사실 이 전문가의 영역이라 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는 양적, 질적 둘 중에는 양적 연구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왜냐하면 질적 연구 방법은 너무나 어 좀 경험이 많아야 돼요. 노련해야 되고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자들을 막 뭐 예를 들어서 이 면접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10 명만 하면 됩니다. 이 10 명을 근데 면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이 10명 면접하기 쉽죠. 차라리 100 명이나 200 명을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 학생들한테 설문을 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데이터를 더하고 이렇게 막 더한 거를 막 분석하고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보시면 오늘 저 30 분을 끊겠다 그랬는데 큰일 났네요. 사회적 맥락에서 관찰한 의미에 대한 의미 해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험, 지식, 직관적 통찰이라는 직관적 통찰이랑 어 해석,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의미 부여하는 거 자체를 결국에 어떤 관찰 결과라든가 여기서 말했던 아까 참여 관찰 결과라든가 아니면 면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을 써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의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수준이 높다 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적 연구 방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그렇죠. 깊이 있는 이해. 깊이 있는 이해 어렵잖아요. 예. 해석과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 질적 연구 방법이 이루어지는 건 어 상당히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30분 넘었는데요. 제가 그다음 시간에 어떻게든 30분 쪼금 오바되면서 여기 뒷파트 그 연구 그 요 사례랑 그 그 자료 수집 방법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한번 끊을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2 학년 학생들이잖아요. 2 학년 학생들의 어떤 생기부가 있을 겁니다. 생기부가 있으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아실 건데 생기부가 있으면 생기부에 있어 가지고 내신 성적 있죠. 내신 성적.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양적인 겁니다. 수량이고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 거 여러분들 1 학년, 2 학년 때 내신 성적 되돌릴 수 없죠. 뭐 기록이란 거 자체가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수치 우리 뭐 과목들마다 몇 등급을 맞았는지 그 수치를 가지고 그 학생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학생을 다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그 학생에 대해 가지고 뭐 더 내밀하게 더 잘 알 수 있는 건 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한 학기에 여러분들을 관찰하는 선생님들만 한 20분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과목에서 같이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20 분 그죠. 한 학년이면 20분 정도 될 겁니다. 과목도 바뀌고 하니까. 그 20 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각 과목 세특 같은 거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어떤 창체라든가 행발이라든가 그런 걸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과 맥락이 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하고 실제로 뭐 사회성하고 뭐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라고 물어봤는 그에 대해 가지고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 방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보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용자들의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중독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어떻게 돼 가지고 중독이 됐으며 실제로 중독을 경험하게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전에 중독을 겪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독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다든지 그런 실제로 사실 어떤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회 문제 탐구잖아요. 문제를 탐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게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사점을 질적 연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음식의 양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더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마침표를 찍어 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3 분인데 큰일 났는데 자 지금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어 양적 연구 방법하고 질적 연구 방법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같은 연구자가 양적 연구 방법도 하고 그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질적 연구 방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 양적으로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고 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질적으로만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연구 방법도 좀 전문화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건 실제로 양적 연구 방법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자체가 중독 자체가 사회성이 안 좋대. 그런 양적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질적 연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 실제로 한번 뜯어볼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내면의 모습을 한번 봐 볼까?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양적 연구 방법하고 질적 연구 방법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사실상 어떠한 현상의 실체를 탐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1차 실습 여기까지입니다. 30 분에 끊는다고 그랬는데 35분 정도 됐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얼굴을 보게 되겠네요. 네 고생했습니다. 이따 봐요.